안녕하세요. 정병리입니다. 그냥 무작정 카메라를 켰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켠 건 아니고요. 퇴근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카메라를 켜면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항상 그래도 이렇게 카메라를 켤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카메라 앞에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PCN 수업을 한다든지 MF 케어 수업을 한다든지 부동산 수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제가 카메라를 의도적으로 켰지,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뜬금없이 켠 거는 처음인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이 카메라를 켜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저도 좀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갑자기 난감해지긴 하네요. 지금 퇴근 시간이 이제 되었어요. 7시 지금 15분을 향해서 가고 있네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어제 제가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 날은 항상 MF 케어 수업을 했어요. 1년이 넘게 지금 그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MF 수업을 했는데, 어제 조은수 코치님께서 일정이 있으셔서 다른 정말 큰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금요일 날로 이 수업이 연기됐거든요. 연기됐는데 그 루틴이 1년을 해오다 보니까 퇴근을 해서 항상 수업 준비를 하고, 왜냐면 이 MF 케어는 책을 읽고 이 서로 독서 나눔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의 경험과 이런 것들의 종목이 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책을 한 번 읽는 거로 끝나는 거 아니고, 거기에서 나에게 와닿는 말들을 이제 꺼내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서로가 이제 5분 정도 시간을 주는 거고, 끝나고 나서도 이제 또 다 듣고 나서 내가 여기서 또 어떤 내용이 와닿았는지를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인데, 보통은 9시부터 해서 이제 11시에 끝나고, 11시에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렇게 또 유튜브를 하고 그걸 올리고, 그리고 이제 뭐 하고 나면은 거의 한두 시가 돼서 항상 잠을 잤는데, 어제도 제가 잠자는 시간은 한두 시가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9시부터 12시 정도까지가 시간이 약간의 그 나만의 자유 시간이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뭐 책을 좀 보기도 하고 하는데, 뭔가가 약간 이 시간이 너무 널널하게 남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그 루틴으로 가는 게 이렇게 항상 그 시간이 되면은 이게 자동으로 몸이 반응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하고 오랜만에, 왜냐면 이게 계속 수업이 있고 일하고 퇴근하고 나면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통화를 거의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친구하고, 가장 오래된 친구고 이 부동산을 하면서 만난 친구예요. 그 친구하고는 같이 공투도 했고 부동산 일도 뭐 한 8년 정도 같이 했고 그런 친구였는데, 그래서 지금도 모든 거를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항상 뭐든지 나보다 더 계획적이에요. 계획적이고, 그리고 항상 미리미리 미래 준비도 다 해놓는 친구고, 투자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고, 여러 가지로 지금은 모든 면에서 성공을 해 있는 지금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 친구도 다주택자니까 요즘은 다주택자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거기는 신랑이, 남편분이 또 이렇게 대기업의 상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봉도 높았고, 또 이 친구하고도 부동산을 하면서 우리는 돈을 꽤 여자치고는 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아이 유학도 제대로 보내고, 그리고 둘 다
대기업을 다니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그냥 중상층에서 좀 하이 레벨일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경험들이 걔는 없었거든요. 항상 뭐든지 계획대로 돌아갔고, 그리고 항상 여유 자금이 있었고 이랬었는데, 지금 어쨌든 남편도 퇴직을 해서 연금이 나오지만 지금도 돈도 벌지만 예전만큼은 수입이 줄어들고, 본인도 지금 부동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다주택자는 이 주택으로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 항상 그 여유 있게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이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 집값이 뭐 비싸다고 다들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 하는데, 저는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은 또 인생이 한번 꼬꾸라지는 지금 단계잖아요. 제가 아산의 분양권을 지금 거의 2개, 3개, 네, 됐는데, 뭐, 최소 3억에서, 아직은 가늠을 못하는 게, 거기에 들어갔을 때, 뭐, 중도금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해서, 지금 마이너스 1억에서 1억 5천인데, 그것도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뭐, 많게는, 뭐 4억도 될 수 있고, 적게는 최소 3억 정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거를 받아들였을 때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그리고 약간의 이 긍정적인 생각도 했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는 이런 DCM이라든지 MacBook케어,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 스터디 이런 것들도 하면서 이제 제가 조금 투자에 대한 개념이 이제 조금 잡혀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투자도 잘 해왔고, 투자자들도 많이 지금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제가 전문 투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착각이었더라고요. 왜? 현장에서 저는 이제 실무를 하면서 배운 거였고, 실질적으로는 이 실무와 이런 모든 것들이 겸해야 되는 건데, 물론 이론적인 거라는 거는 뭐 책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은 그게 더 깊게 들어가서 과거에 했던 분들 거, 이런 분들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걸 투자라는 거는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저희 엄마 세대를 보면은 또 약간의 꼰대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 또 밑에 세대가 보면은 저희 세대가 또 꼰대로 느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한다는 그 말이 모두 우리가 삶도 반복한다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죠. 나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2007년 8년도에 그때도 저는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전 재산이 아니라 정말 저의 영혼까지도 다, 왜 이 경험이 있다가 무너졌던 게 아니었고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꼬꾸라진 거였거든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그때도 부동산 투자를 했던 게 아니었고, 저는 실입주자인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똥인지 된장인지도 전혀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게 그렇게까지 큰 고통이 올 거라는 것도 전혀.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런 고통이 올 때마다 안 받아들이고 싶고, 나에게만 오는 것 같고, 눈이 떠지고 싶지가 않고, 이 세상이 종말이 그때 끝날 것 같고, 나는 다시 절대로 재기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살아남아야 되는 게 아이들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 둘째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둘째는 워낙 똘똘하니까, 그렇지만 저희 큰애는 지적장애도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 아이를 놔두고 함부로 생각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아이가 저를 살려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 때문에 제가 생존을 해야 됐고, 그리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거를 저는 그때 뼈저리게 느꼈으니까는요. 사람들은 돈 다 필요 없어, 돈은 인생의 전부야, 돈 전부가 아니야 이러지만은 정말 밑바닥까지 가보면은 돈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돈을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올라오고 보니까는 이 정신적인 공허함은 거기에 더 크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은 정신적인 공허함이 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내 문제만 있을 때는 오지만은 내 가족의 문제나 여러 가지 있을 때는 내 거를 놓아버리기 때문에 내 문제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겪었고,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정신적인 공황 상태도 겪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뭔가가 탄탄대로가 있을 줄 알았는데 탄탄대로는커녕 제가 그동안에 또 벌어놓은 것들 또 한꺼번에 이렇게 쫙 이렇게 또 가져가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여기에서더라고요. 친구하고 하면서 그 친구는 잃은 게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정말 서울에도 집이 몇 채고 아마 걔는 주식도 몇 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친구는 곳간이 채워져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 곳간이 조금씩 비워지는 거에 대한 게 굉장히 버겁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더러 어떻게 그렇게 멘탈이 강하냐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도 나는 감사해. 감사한 게 2007년 8년도에는 정말 내가 먹을 양식도 없고 나의 집 한 채는커녕 보증금 1,000만 원이 없어서 그냥 그달 먹고 살아야 됐는데, 지금은 이 돈을 내가 벌은 돈을 또 잃는 거지만은 이걸 잃는다고 해서 죽을 지경까지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다 정리를 하고 나면은 그래도 내가 가져갈 게 있다는 거, 그런 것만 해도, 그래서 내가 이 손에 쥔 거를 안 놓으려고 하니까 힘들더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경험이 오니까는 내가 뭘 놓쳤는지를 이제 조금씩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나아갈 방향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다 보니까 다시 나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의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는 거나 지키면서 살고 싶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하고 통화를 끝내고 이제 찰리 먼거 요즘 책을 제가 좀 읽고 있거든요. 그 책들을 좀 읽으면서 고통 없이는 정말 이 경험치를 알 수가 없구나. 그리고 고통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성찰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책이 저는 있었던 책인데 예전에도 봤어요. 이 주식을 하면은 찰리 먼거, 워런 버핏, 이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런 책들을 다 봐야 되는데, 현명한 투자자부터 시작을 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 책들을 그때는 봤을 때는 하나의 정말 투자자로, 이거를 투자해서 돈 벌어야 된다는 생각으로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본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 돈 벌었냐만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냥 이 돈 번 사람들이 그냥 쉽게 돈을, 이렇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책을 봤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쉽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투자는 정말 어려운 거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냥 탄탄대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또 그 안에서 힘들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말이 마음이 부자야 부자야라고 하는데, 마음이 돈이 없고 정말 먹을 것도 없는데 마음이 부자가 될까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해도 내가 내 배가 먼저 채워야지 남에게 줄 때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지, 내 배는 굶어서 이 배가 꼬그라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거를 내 거를 다 내어주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돈의 속성에도 이 돈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돈이 따라온다는 거. 근데 우리는 돈 이야기 하면 왠지
이 약간의 사람이 욕심쟁이처럼 보이고, 아우,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돈 하니까 힘들지.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은 돈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돈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돈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주려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누군가에게 기부를 하려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가족들, 내 자녀를 키울 때도 내가 돈이 있어야 내 자녀 교육을 시킬 수가 있고, 내가 내 자녀에게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내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요즘에 이번에 또 이거를 다 이렇게 가면서 미국에 제 딸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딸에게 돈을 좀 빌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빌렸다기보다는 제가 2월 달에 여행을 갔을 때 딸아이가 돈을 좀 많이 냈거든요. 그 돈을 내가 갚아주겠다 그랬는데 그 돈을 아직 못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이 뭐 크다면 엄청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 있을 수 있어요. 한 2만 달러 정도?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 3천만 원이라는 돈은 제가 금방 줄 알았어요. 줄 수 있는 입장에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10,000달러도 쉽게 보낼 수가 없는 게, 지금 제가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해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돈이 아까도 말했지만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돈을 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허투루 쓰면 지금 제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돈을 어디에도 지금 내보내지 않고 안에서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예전에는 잠을 못 자고 정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본 돈인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약간 부정적인 생각, 무서움, 두려움, 물론 똑같아요. 들어요, 지금도. 그런데 나는 내가 지금 어쨌든 PCM을 하고 있고, 이런 MF 케어를 하고 있고, 아이센 대표님과 애들 코칭 수업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동산 스터디를 하고 있고, 이런 흐름 안에서 제가 지금 이런 책들을 어느 순간에 제가 많은 책들을 지금 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학책이 아니고 다 이 고전에, 그리고 이 경제서적에 이런 책들을 읽다 보니까, 이제 투자라는 게 조금 보인다는 거.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한 투자도 있지만은 기초부터 어떤 걸 갖춰야 된다는 거. 그리고 돈의 심리학에서도 모든 것들이 심리라는 거. 이 돈의 속성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는 돈을 너무나 이 뱉어낼 때, 돈 그까짓 거 이렇게 하는데, 돈은 위대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찰리 먼거 책에도 그렇고 워런 버핏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 세계적인 부자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그까짓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해야지 되는, 정말 그 돈의 속성에 알아야 된다는 거. 그냥 그 돈으로 내가 화려한 거를 사고 누군가를 뭐 그냥 주고, 돈이 있어서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돈을 그냥 쉽게 번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번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돈을 쉽게 벌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 지금 현재 모습에서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니까. 그런데 그 여유 속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얼마나, 내가 몇 번의 목숨을 내놓기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저 손님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주식 투자도 비트코인도 하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가장 많이 잃어보신 분이 100억, 200억까지도 주식으로 이 수익을 냈다가 그걸로 부동산을 10채도 샀다가 다시 주식으로 다시 다 망해서 주식을 이렇게 부동산을 다 팔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부동산을 다 팔았기 때문에 그분하고는 연락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근데 그분이 지금 주식에 30년 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많은 돈을 이제 벌 수 있을 거라는,
그래서 그분이 그때 그랬구나. 제가 다시 벌어서 올게요. 자신 있게. 그때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렇게 큰 돈을 버는 돈들을 다시 다 그걸 해서 다시 주식 투자를 한다고. 그때 그분이 그랬거든요. 이제는 제가 몇 번의 이거 경험을 하면서 어디서 또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 코로나 예측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를 쓰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반대 매매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이 인생은 30년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예측할 수가 없었던 게 주식 시장이고 부동산 시장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그때 했을 때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욕심 부려서 그렇지. 그때 100억일 때 빠져나와야지. 그때 그걸 더 하려고 그러니까 그랬지. 약간의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좀 공부들을 해보니까 꼭 욕심이라기보다는 그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내 예측에 데이터가 있어서 그 데이터로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또 놓쳤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지금 이번에 이 분양권에 제가 이렇게 정책이 바뀌고 대출이 안 나오고 오피스텔이 이렇게 주택수에 들어가고 이런 걸 예측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21년도에 제가 분양해 놓은 게 이제 와서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또한 이거를 잘 버텨내면은 3, 4년 뒤에는 효자 노릇도 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선절로 선택을 한 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거를 지키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 내가 실수한 부분은 털어내고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그리고 이게 또 한 번 이렇게 크게 잃어보고 제가 또 다른 공부들을 같이 해서 접목을 시키면서 이제 조금 투자라는 게 좀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른불불 쉬고 찰리 먼 거고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진짜 세계적인 거장은 나중에 돈을 번 사람들은 보수적이라는 거 100% 수익이 아니라 10% 20%에서도 그리고 장기 투자해야 된다는 게 저는 그것 또한 장기 투자는 그냥 오래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서 공부를 하고 발굴을 하고 뭔가 있으면 그 안에서 그거를 나의 원칙을 고수해서 간다는 거. 근데 우리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흔들려서 손절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이런 비트코인 시장이나 이 투자의 시장은 다 똑같은 거고 우리의 인생살이도 똑같다는 거. 내가 돈을 좀 많이 벌면 항상 잘 벌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돈을 다 잃으면 또 다 잃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세상 끝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들 많이 하는데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거는 내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랬으니까 이랬다가 아니라 이런 기회를 내 걸로 삼아서 갔을 때 긍정적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친구랑 통화하면서도 그 친구는 나보다 10배를 더 가지고 있고 지금도 충분히 있는데도 지금의 그 내가 쌓아놓은 그런 곳간들이 조금씩 비워진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이기도 하고 이 경험이라는 거, 그 친구는 한 번도 돈을 잃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뭐 소소하게는 이렇게 했지만은 뭐 한 번도 투자해서 잃어본 적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런 시장에서 있는 것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이렇게 뭐 하고 있냐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일어서 이제는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은 이 나이에 이제 돈을 벌어서 뭐 하게 있는 거 쓰고 살아야지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저라면 그래 맞아 약간 거기에 동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은 이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작은 거에 그냥 만족하고 또 살기도 하고 뭐 세상에 다 각자의
삶의 온도차도 다르고 바라는 것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기질도 다르고 그리고 내가 이 돈을 바라보는 속성도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는 내가 어느 선에서 만족한다는 거는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계기로 정말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돈을 벌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고통을 더 감내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에 오히려 더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돈 잃어버린 거를 어떻게 내가 벌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잃어버린 거보다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자꾸만 제가 이것 또한 저에게 또 수업료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뭐든지 잃어도 크게 또 잃어본 사람이 또 베팅도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찰리 먼거의 런 버핏 책에 보면은 다 내용이 뭐냐면은 진짜 수익률을 내려면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장기 투자를 하는 게 5년 10년이 아니고 20년 30년이 돼야 되는 거고 그거를 찾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것도 투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것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뭔가 올라가면은 따라서 나만 가난해질 것 같으니까 따라가고 또 이렇게 하락장이 오면은 내가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빠져나와야 된다는 생각으로 또 손절하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근데 공부는 이론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 경험도 조금씩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이론도 반드시 겸해져야 되더라고요. 제가 실무 쪽은 20년을 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 쪽도 안다고 왜 저는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해왔다고 그 전에 영상에도 저는 그걸 자신 있게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부는 그때그때 제가 일을 하면서 실무에 관한 거 그리고 이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 손님들에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로 공부를 했지 과거의 이런 흐름들 지금 예전에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았더라면 그때 부동산 투자 분양권을 안 했겠죠.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저 또한 일반 개미였다는 거 그냥 남들 쫓아가는 안 그런 척만 했었지 남의 말에 귀는 이렇게 열려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정말 수다쟁이인가 봐요. 할 말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벌써 30분이 다 되어가네요. 할 말이 없어서 맨날 동영상을 못 찍고 그런다 그랬는데 이게 동영상을 크면은 이렇게 쓸데없는 말들 주저리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제 친구하고 통화 그리고 그 MF 케어 수업이 없는 그 시간에 약간의 그런 느낌들 그리고 지금 제가 돈을 다 지금 잃고 가는 이런 시점에서 저의 생각과 그리고 과거에 제가 또 그런 잃었던 그때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그냥 내가 미쳤지 이런 이야기들만 했었죠. 그리고 나는 이제 평생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이런 생각만 했는데 지금은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이 돈의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저 또한 투자를 하고 진정한 투자자가 되고 또 스님들에게도 정말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을 찾아주고 그분들에게 이런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집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켰는데 또 30분을 다 채웠네요. 감사합니다. 퇴근하겠습니다.